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조모 씨는 과거에도 처음 보는 사람에게 소주병을 내리쳐 다치게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조 씨의 신상을 공개할지 곧 결정합니다. 최연수 기자입니다. 30대 조모 씨는 지난주 신림동 번화가에서 길을 가던 남성 4명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이 숨졌습니다. 그런데 조 씨가 13년 전인 20살 때 역시 신림동에서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조 씨는 2010년 1월 신림동의 한 주점에서 소주병으로 시비가 붙은 사람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말리던 종업원들에게 깨진 소주병을 휘두르고 맥주잔으로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조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13년 뒤 소주병으로 폭행을 했던 주점에서 불과 1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이번엔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사고 현장엔 피해자를 추모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피해자의 친구는 돌아올 수 없는 친구에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전화라도 걸어볼걸. 집 보러 간다고 이야기했을 때 같이 보러 가자고라고도 할걸.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 피해자의 한 지인은 자신이 신림동 쪽으로 이사를 권했다며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후회했습니다. 시민들은 재발 방지를 요구했습니다. 범죄자 인권 문제 이런 관계가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범죄자 신상 공개를 통해서 경찰은 이틀 뒤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JTBC 최연수입니다. 범행을 저지른 직후 계단에 앉아 비정상적으로 태어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전문가들은 얼마 전 처음 본 또래를 살해한 정유정과 비슷하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반복되는 강력 범죄에 길을 걷는 것도 겁난다는 반응도 많습니다. 최지우 기자입니다. 지난 6월 정유정은 취재진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신이 무참히 살해한 20대 여성의 시신을 담으러 여행용 가방을 끌고 가던 모습과는 딴판입니다. 어제 취재진 앞에선 조 씨도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냥 저의 모든 게 예전부터 너무 안 좋은 상황에 있었던 게 제가 너무 잘못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그냥 쓸모없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범행을 저지르고 경찰을 마주하고도 태어났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두 사람이 비슷한 모습을 보인 겁니다. 정유정도 또래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의 행복을 내가 빼앗겠다. 그에 대한 분노가 존재를 했는 것이고 지금 이 조 씨 사건도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해야겠다는 고의, 이 두 가지가 비슷하고. 시민들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저도 여기가 집이 싸니까 어릴 때 여기 살았었는데 그분도 여기서 이제 집을 구하러 왔다가 당하셨다고 해가지고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잊을만 하면 터지는 끔찍한 살인의 공포도 큽니다. 그냥 뒤에 있는 것 자체에서 가끔 이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뒤돌아보고 그냥 빨리 걷게 되고. 경찰은 지난해 1월 대응 TF를 만들었지만 뚜렷한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JTBC 최지우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묻지마 범죄에 대해서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부산의 돌려차기 사건도 그렇고 이번에 정유정도 그렇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아무 연관도 계기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불안합니다. 먼저 신진 기자입니다. 비틀대며 길 걷던 남성, 돌멩이 든 주먹을 휘두릅니다. 상대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남성의 주먹을 맞은 여성은 그대로 쓰러집니다. 역시 이날 처음 봤습니다. 연락처를 주지 않자 때렸습니다. 묻지마 범죄로 불리는 사건들 지난 1년간 알려진 것만 10건이 넘습니다. 혼자 사는 직장인, 밤길 걷는 학생들은 두렵습니다. 그냥 길 가다가도 맞을 수도 있겠구나.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면 어떡하지? 언제 닥칠지 모르고 할 수 있는 게 없어 더 무섭습니다. 굳을 것 같아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저항도 못 해볼 것 같고 피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무서워요. 이런 범죄를 막겠다는 제도와 장치는 위안을 주지 못합니다. 여성 안심 귀갓길이 있긴 한데 어차피 어둡잖아요. 내가 찔리고 나서 신고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여성들은 매일 밤 이를 악물고 뛰거나 지하철 내려서 집 갈 때 사람 많이 없으니까 저는 무조건 뛰어가요. 스스로를 지킬 방법을 찾습니다. 호신술을 배우려고 시도한 적도 있고. 그래도 범죄를 막는 건 불가능하고 피해자는 늘어납니다.
노점에서 과일을 사다 모르는 남성에게 맥주병으로 폭행당한 여성. 작정을 했대요. 오늘 내가 한 사람을 죽여야겠다. 너무 힘껏 때려서 전 정말 굉장히 무거운 거물이 막 제 머릿속 위로 떨어지는 줄 알고. 일은 그만뒀고 끊임없는 공포를 안고 살아야 합니다. 밖에 나가는 게 너무 무서워요. 남자들이 이렇게 걸어가면은 제가 이렇게 멈추게 되고. 20년 전부터 이런 사건을 뭉뚱그려 묻지마 범죄로 부르기 시작했지만 아직 명확한 정의도 통계도 없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